자, 오늘은 우리가 신충의 원가라는 고전시가 1강의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향가입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 향가 중에서 19채 향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마지막 9행부터 10행까지가 소실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에서는 8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원조는 19채 향가였다. 그리고 우리가 19채 향가를 보통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하는 거 알죠? 얘는 모든 향가가 아니라 19채 향가만 사뇌가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래는 19채였지만 두 줄이 사라진 채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모든 향가에는 배경설화가 존재하죠. 이 작품 역시 배경설화가 있는데요. 이제 효성왕이라는 신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효성왕과 신충의 사연이 있어요. 이 신충은 이제 효성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어떤 선비인데요. 이 선비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잣나무 밑에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너를 잊어버리면 이 잣나무가 우리의 말에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충이 이제 아우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효성왕이 실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상을 주는데 신충을 까먹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F는 이거 평생 기억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신충이 이제 정말 너무하다라고 이제 흑흑 울면서 이제 이 향가를 지어서 잣나무에 붙였더니 갑자기 잣나무가 싹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잣나무 나랑 신충이랑 추억이 깃든 나무인데 그럼 기억하든가. 그쵸?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봤더니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성왕이 잊어서 미안하고 이제 신충을 기억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사랑인가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 작품은 이제 신충의 어떤 원만과 이런 절절함이 담겨있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배경설화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기이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신라시대만 해도 그렇게까지 기이한 이야기가 전달되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원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이 어떤 그런 취향이 좀 묻어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에 비해서 배경설화가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옆에 한자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향찰표기입니다. 여러분 향찰표기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향찰은 이제 한자를 빌릴 자, 글자자, 한자 차자표기법입니다. 한마디로 한자가 막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뜻을 읽거나 음을 읽거나 그래서 우리말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을 읽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 느낌이 안 와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요. 선생님 그냥 막 쓸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 어떻게 읽혀요? 밥 먹자 라고 읽히죠. 그럼 이거는 오히려 한국인들은 읽어보면 의사소통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사용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영어 사용자는 읽고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이유는 알파벳을 그 체계에 맞게 쓴 게 아니니까요. 그쵸? 자, 이것처럼 이 당시 한자 차자표기도도 여러분 한자로 적혀 있지만 얘는 중국어와 달라요. 중국인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말을 표현한 거고요.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게 이제 왼쪽이죠. 질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에요. 벌써 이제 원망이 가득합니다. 즉 화자가 여러분 이제 뭘 보고 있어요? 잣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염없이 바라봤겠죠. 왜? 그 나무에서 나랑 어떤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쵸? 즉, 질 좋은 잣이라는 거는 잣나무에 열린 열매고 이제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이 시적 대상에는 화자의 어떤 약속이 담겨 있죠. 근데 이것이 가을에도 말라서 떨어지지 않더래요.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었죠.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즉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고 효성왕이 말을 했었겠죠. 어떤 효성왕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거죠.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이에요. 자, 여러분, 이 겨울은 이제 어떤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갔더니 자, 나의 님이 낯이 변해버렸대요. 즉 한마디로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낯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함으로써 둘의 어떤 맹세, 약속이 이제 깨졌다라는 거죠.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갓. 여러분, 달은 이제 시간적 배경으로 밤인 거죠. 근데 그 달의 그림자가 내린 연못갓, 연못 근처, 연못 어떤 가장자리, 이런 공간적 배경이죠.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난해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모래 같다라는 거야. 즉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주면 돼. 나는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노래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즉 나를 모래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모래가 그냥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그쵸, 내가 이제 모래 입장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여의어버린 처지다라는 거죠. 즉 내가 이제 모래로서 물을 바라보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 봤더니 세상 모든 것을 여희다. 여러분, 여희다는 이제 나중에 여하이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여의다, 잃어버리다로 쓰이거든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지가 됐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잃어버리면 상실, 그쵸? 그런 느낌?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원래는 19채짜리 향가였지만 사실상 두 행이 사라져 있는 향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